1929년 1월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 에드윈 허블은 사진 건판을 들여다봅니다. 유리판에 찍힌 은하 사진. 멀리 있는 은하들. 모두 빨간색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주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양자역학, 니시 세계의 비밀.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입자가 파동이 되고 확률로만 존재하는 곳. 상대성 이론, 거시 세계의 비밀. 빛의 속도가 한계이고 시간이 휘며 블랙홀이 존재하는 곳.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 무에서 어떻게 유가 탄생했는가? 입자가 어떻게 원자가 되었는가? 원자가 어떻게 별이 되었는가? 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가? 8편에 걸쳐 138억 년을 여행합니다. 1편, 빅뱅 이론의 발견. 2편, 최초의 1초, 인플레이션. 3편, 입자의 탄생. 4편, 원자의 탄생과 암흑시대. 5편, 최초의 별과 원소의 탄생. 6편, 은하의 탄생. 7편, 태양계의 탄생. 8편, 우주의 미래. 이것은 단순한 우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별이 없었다면 탄소가 없습니다. 탄소가 없었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20년대 이전. 세상은 우주가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적 우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15년,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말도 안 돼. 우주는 정적이어야 해. 그는 방정식에 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우주상수. 팽창을 막기 위한 힘. 억지로 우주를 정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우주상수 없이 원래 방정식이 옳았다는 것을. 에드윈 허블. 1889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에 매료됩니다. 1919년 윌슨산 천문대의 천문학자가 됩니다. 당시 세계 최대 망원경, 100인치 반사망원경. 그는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그 안에 변광성을 발견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 주기와 밝기의 관계가 정확합니다. 이것으로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밝기의 촛불이라면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입니다. 밝기를 재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 바로 그런 우주의 촛불입니다. 허블은 계산합니다. 안드로메다까지 거리 약 90만 광년. 당시로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스펙트럼. 빛을 파장별로 나눈 것. 무지개처럼 펼쳐놓은 것. 특정 원소는 특정 파장에서 선을 만듭니다. 수소는 656 나노미터의 붉은 선. 칼슘은 393 나노미터의 보라색 선.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선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급차를 생각해 보세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녹습니다. 파장이 짧아진 겁니다.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습니다.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도플러 효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청색 편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적색 편이 은하들이 빨간색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블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거리와 속도가 비례합니다. 이것이 허블의 법칙입니다.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거리가 2배면 속도도 2배. 거리가 10배면 속도도 10배. 완벽한 선형 관계. 1929년 허블은 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상이 뒤집힙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정적이지 않다. 변한다. 아인슈타인은 허블을 찾아갑니다. 윌슨산 천문대까지 직접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관측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우주상수. 팽창을 막으려고 억지로 넣었던 그것. 필요 없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팽창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주가 팽창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영화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되돌리면 점점 작아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더 작아집니다. 계속 되돌리면 결국 한 점.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있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우주의 탄생. 1927년 벨기에의 신부이자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 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풉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면 과거엔 더 작았을 것. 더 과거엔 더 작았을 것.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원자.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 르메트르는 1927년 논문을 발표합니다. 팽창하는 우주. 우주는 극도로 밀도 높고 뜨거운 점에서 시작했다. 그 점이 폭발하며 팽창했다. 시간이 지나며 식었다. 지금도 팽창 중이다. 당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신부니까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거 아냐? 종교적 편견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론 맞지만 물리적으론 끔찍하군요.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르메트르는 옳았습니다. 1940년대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 그는 르메트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만약 우주가 뜨거운 점에서 시작했다면 초기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웠을 겁니다. 수십억 도. 그 온도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수소 원자 핵들이 충돌해 헬륨이 됩니다. 가모프는 계산합니다. 빅뱅 후 처음 3분 동안 만들어진 원소의 비율. 수소 75%, 헬륨 25%, 극소량의 중수소와 리튬, 그리고 실제 우주를 관측합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별이 아닌 우주 전체에서,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에서도 75대 25. 우연일까요? 가모프는 또 다른 예측을 합니다. 초기 우주가 뜨거웠다면 그 빛은 어디 갔을까?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며 식었을 겁니다. 빛의 파장이 늘어나며 에너지가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가모프는 온도까지 예측합니다. 약 5켈빈. 절대 온도 5켈빈. 영하 268도. 발견만 하면 빅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레드 호일. 뛰어난 천체 물리학자. 그는 빅뱅 이론을 싫어했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갑자기 시작했다고? 말도 안 돼. 1949년 BBC 라디오 인터뷰. 그는 조롱하듯 말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니. 큰 폭발. 어이없다는 투. 하지만 이 이름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빅뱅.
호일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상우주론. 우주는 영원하다. 팽창하긴 하지만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따라서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시작도 끝도 없다. 한동안 두 이론이 경쟁합니다. 빅뱅 이론 대 정상우주론. 이론은 있습니다.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정말 존재할까요? 1964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964년. 뉴저지 베일 연구소. 두 명의 엔지니어.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그들은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혼 모양 안테나. 6m 높이. 위성에서 오는 마이크로파를 수신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잡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안테나를 점검합니다. 전선을 확인합니다. 모든 부품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안테나 안에 비둘기 둥지. 아, 이것 때문이구나. 비둘기를 쫓아냅니다. 둥지를 치웁니다. 비둘기 똥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시 측정합니다. 여전히 잡음. 밤낮 없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북쪽을 향해도, 남쪽을 향해도,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잡음. 온도로 환산하면 약 3.5 켈빈. 영하 270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당황합니다. 이건 위성통신에 방해가 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안테나 결함? 아닙니다. 완벽히 작동합니다. 지구대기? 아닙니다. 방향과 무관합니다. 태양? 아닙니다. 밤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엔하? 아닙니다. 은하 방향과 무관합니다. 그들은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초과 안테나 온도. 그냥 잡음이 있다고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때 우연한 전화 한 통.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자 로버트 디키. 그의 팀은 바로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가모프가 예측했던 바로 그것. 디키는 안테나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펜지어스의 전화를 받고 깨닫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찾은 겁니다. 디키는 실망합니다. 먼저 발견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쁩니다. 빅뱅의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으니까요. 두 팀은 각각 논문을 발표합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은 발견을 보고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3.5 켈빈 복사. 디키 팀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세상이 들썩입니다. 빅뱅 이론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처음엔 뜨거웠다면서요?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답은 우주의 팽창에 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 온도는 약 3000 켈빈. 붉게 빛나는 온도. 그때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그 이전엔 불투명했습니다. 전자와 원자 핵이 따로 있었고 빛이 자유롭게 못 갔습니다. 38만 년이 되자 식었습니다.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해 원자가 됐습니다. 빛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빛의 파장도 늘어났습니다. 적색편이. 에너지가 낮아졌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3000 켈빈에서 출발한 빛. 138억 년 동안 식어서 지금은 2.7 켈빈. 영하 270도. 1978년. 펜지어스와 윌슨 노벨 물리학상. 우주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89년. 나사가 코오비 위성을 발사합니다. Cosmic Background Explorer.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1990년.
첫 결과 발표. 완벽한 흑체 복사 곡선. 이론 예측과 정확히 일치. 측정 온도 2.725 켈빈. 오차 0.001%. 과학자들은 환호합니다. 빅뱅 이론의 완벽한 증거다. 2001년 WMAP 위성. 더 정밀한 관측. 우주 배경 복사 지도 작성. 그런데 완벽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10만 분의 1도 차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미세한 요동이 은하의 씨앗입니다. 밀도가 조금 높았던 곳, 중력이 조금 더 강했던 곳, 물질이 모여 은하가 됐습니다. 요동이 없었다면 은하도 없었습니다. 2013년 플랑크 위성. 최고 정밀도 관측. 우주의 나이 정확히 138억 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 우주 구성. 일반 물질 5%. 암흑 물질 27%. 암흑 에너지 68%. 우주 배경 복사. 이것은 빅뱅의 사진입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가 처음 투명해진 순간. 그때의 빛이 138억 년을 날아와 우리에게 도착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린 시절을.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학은 여러 독립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빅뱅 이론. 세 가지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팽창. 1929년 허블의 발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합니다. 적색 편의가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한 점에 도달합니다. 그 시점이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1964년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 온도 2.7 켈빈. 모든 방향에서 균일합니다. 오차 10만 분의 1. 빅뱅 후 38만 년의 빅. 가모프가 예측했던 바로 그것. 이론과 관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번째, 원소의 비율. 우주 전체를 관측하면 일정한 비율이 나타납니다. 수소 75%, 헬륨 25%, 극소량의 중수소, 극소량의 리튬.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별은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탄소, 산소, 철. 하지만 수소와 헬륨은 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빅뱅 핵합성. 빅뱅 후 처음 3분. 우주 온도가 10억 도였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을 만들었습니다. 가모프가 계산한 비율. 수소 75%, 헬륨 25%. 실제 우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에서도, 별이 없는 곳에서도, 어디서나 75대 25. 이 세 증거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뜨거운 점에서 시작했다. 세 증거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1960년대까지 빅뱅 이론과 경쟁했던 이론. 프레드 호일의 정상우주론. 우주는 영원하다. 팽창하지만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따라서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내력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철학적으로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항상 같은 상태입니다. 뜨거운 초기 단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원소 비율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주 어디서나 75대 25일까요? 별에서 만들어졌다면 장소마다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똑같습니다. 1965년 우주 배경 복사 발견 이후 정상우주론은 힘을 잃습니다. 1960년대 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프레드 호일도 결국 인정합니다. 자신이 조롱하려고 붙인 이름 빅뱅이 승리한 겁니다. 빅뱅 이론은 현재 표준 우주론입니다. 모든 관측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예측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면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까요? 왜 빅뱅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우주는 하나뿐일까요? 다른 우주도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38억 년 전 뜨거운 점에서, 그리고 지금도 팽창 중이라는 것을. 빅뱅 138억 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빅뱅 0초, 시공간의 시작, 무한 밀도, 무한 온도, 모든 것이 한 점, 물리 법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순간,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1초를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눈 시간. 인플레이션.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10의 30승 배. 원자 크기가 은하 크기로.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초. 0.000001초. 쿼크 시대. 우주가 식으며 쿼크가 탄생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세계. 3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3분. 빅뱅 핵합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을 만듭니다. 수소 75%, 헬륨 25%. 우주의 원소 비율이 결정되는 순간. 3편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봅니다. 38만 년. 재결합.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해 원자가 됩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빛이 자유로워집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됩니다. 4편에서 이 극적인 순간을 다룹니다. 2억 년. 암흑 시대가 끝납니다. 그동안 우주는 어두웠습니다. 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력이 물질을 모읍니다. 밀도 높은 곳에 수소와 헬륨이 모입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1000만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최초의 별이 켜집니다. 우주에 빛이 돌아옵니다. 5편에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봅니다. 5억 년. 최초의 은하. 별들이 중력으로 모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하나의 도시를 만듭니다. 은하. 6편에서 은하의 탄생을 다룹니다. 92억 년. 지금부터 46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 8. 거대한 가스 구름이 붕괴합니다. 태양이 탄생합니다. 그 주변에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우리 고향. 7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38억 년, 현재. 우주는 지금도 팽창 중입니다. 그것도 가속하며.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냅니다. 8편에서 우주의 미래를 봅니다. 138억 년. 그 긴 시간 동안 우주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무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원자가, 원자에서 별이, 별에서 원소가, 원소에서 우리가. 1929년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시작을 증명할 줄. 1964년 두 엔지니어가 잡음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138억 년 전 빛일 줄. 과학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연한 발견, 끈질긴 의문, 증거의 축적, 그리고 진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38억 년 전 뜨거운 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급팽창했고, 입자가 만들어졌고, 원자가 형성됐고, 별이 빛났고, 은하가 탄생했고,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지구에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왜 시작되었는지. 다음 편에서는 빅뱅 후 최초의 순간을 다룹니다.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상상할 수 없이 짧은 순간.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한 그 순간. 인플레이션. 양자 요동이 우주 구조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은하도 별도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팽창했을까요? 증거는 있을까요? 이 편에서 만나겠습니다.